지난 화요일 새벽 SEC에 조용히 들어간 서류 한 장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XRP가 도통 움직이지 않아서 속이 타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 기관들이 물밑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EC 태스크포스 팀과 한국 대표단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증권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이제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논의가 끝난 뒤에는 항상 거대한 변동성이 동반되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규제안이 마련되는 수준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인프라가 실생활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일본의 SBI 그룹이 JPYC 발행을 시작하면서 미플의 RLUSD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코인 하나가 더 추가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USDT나 USDC 같은 미국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하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별로 자국의 통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신세의 신탈은행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제도권 금융이 니플 원장의 안정성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방증합니다. 일본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보수적인 금융체계를 갖춘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니플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것입니다. 니플 원장은 이제 단순한 송금망을 넘어 국가 간 가치를 이전하는 거대한 혈관으로 진화 중입니다. 니플 원장과 이더리움 메인넷 사이의 RLUSD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곳의 공급량이 거의 5대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높은 수수료와 처리 속도 문제를 고려할 때 결국은 니플 원장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기관들이 왜 하필 니플을 선택했느냐는 점입니다.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금융기관들의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거나 혹은 보완하는 역할을 리플이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욕 멜론은행이라는 거대한 수탁기관이 준비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자산의 안전성은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 프로젝트는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결제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BIS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아젠다를 그대로 한국 금융시장에 이식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예금 토큰 인프라가 구축되면 기존의 복잡한 은행 간 정산 절차는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이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결제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금융범죄 예방과 투명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속내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한국은 이제 블록체인 금융의 테스트베드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죠. 바이낸스와 같은 거대 거래소들이 왜 미카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고 있을까요? 유럽 경제지역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니플사는 이미 룩셈부르크를 통해 카스프 예비 라이선스를 획득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거래소들은 우회로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죠. 이런 차이가 나중에 시장 점유율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해 보셨나요? 규제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생태계 내에서 리플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번, 3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규제를 정면 돌파하는 전략이야말로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국 상원의 디지털 자산 세제 법안과 클래리티 액트가 가을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투자 심리가 폭발할 것입니다. 7월 17일로 예정된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월가의 거대 자본들이 이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진입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뉴욕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득권 금융기관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거대한 자금이 유입될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의 레인보우 차트가 신뢰성 논란을 휩싸이면서 시장의 구조 변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이 더 이상 시장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50% 가까이 하락한 상태는 역설적으로 엄청난 저평가 구간임을 시사합니다. 투심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마르는 시기가 바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상승세를 꺾을 만큼의 악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리플 홀더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XRP 레저의 거래량 추이입니다. 이더리움 스캔과 리플 스캔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RLUSD의 유통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들이 XRP 레저를 단순히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실제 결제 솔루션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XRP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갈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는 오히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1,500원 환율 기준으로 1,200원에서 1,300원 구간은 역사적인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이 가격대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는 거래소는 현재 매우 드뭅니다. 크립토닷컴이나 OKX 정도만이 그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조차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유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규제는 곧 진입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먼저 넘은 기업만이 미래 금융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넥소 같은 기업들이 아직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리플은 이미 다음 단계인 실사용 사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리플의 전략은 철저하게 제도권 금융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리플의 RLUSD는 준비금의 투명성을 극대화하여 기관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왜 리플의 기술에 관심을 가질까요? 바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빠른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NY 멜론은행과의 협력은 단순히 자금 보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낼 금융상품의 기초 자산이 리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리플은 더 이상 가상자산이라는 틀에 갇힌 종목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결제 프로토콜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핵심만 다시 짚자면 리플의 기술력과 규제 대응 전략이 맞물리면서 거대한 상승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정보가 너무나도 가치 있습니다. 2번, 3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 못한 더 깊숙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